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 자주 쓰는 단축키입니다. 제일 먼저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창을 열어주세요. 제일 먼저 쓰는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N은 파일 새로 만들기입니다. 저는 예시로 일러스트 파일 만들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컨트롤 N을 누르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컨트롤 O는 파일을 불러오는 단축키입니다. 짜잔, 이렇게 그림을 불러오는 거고요. 컨트롤 W는 창 닫기, 컨트롤 O는 열기, 컨트롤 W는 닫기. 자, 그 다음에 이런 다음 거를 위해서 컨트롤 N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서 레이어 팔레트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봐주세요. 여기에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면 새 레스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요거는 그냥 아이콘으로 많이 저는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레이어 생성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컨트롤 G입니다. 바로 폴더, 새 폴더 만들기. 지금 보시다시피 새 폴더 하나 만들어졌죠? 요게 바로 컨트롤 G입니다. 여기에서 레이어 선택할 때 단축키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주시고 맨 위나 맨 끝에 그냥 선택하려는 여러 개의 레이어 끝에를 클릭해주면 가운데에 있는 레이어가 모두 선택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제 레이어가 많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때 레이어 1에 우선 가져다 두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할게요. 저는 레이어 1이랑 4 그리고 폴더 1을 선택하죠. 자,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뜨문뜨문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용지 여기에 레이어를 선택해 두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폴더 1까지 눌러주면 가운데 있는 레이어 2부터 레이어 4, 레이어 3, 레이어 1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런 단축키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도형이나 그림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네모를 만들었어요. 이 네모 그림이나 도형 같은 거 썼을 때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변형, 회전 요런 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원래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모서리에 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총 8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거 요렇게 Shift를 누르고 요거를 하면 제가 지금 선택해서 당기는 방향의 반대쪽은 고정되고요. 당기는 쪽은 비율이 유지된 채로 이렇게 균일한 비율로 사이즈가 커지고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Shift를 안 누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잡아당기는 이 한쪽으로만 커지는데 비율 상관없이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비율 고정된 채로 크기가 조절된다는 거.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잡아당겨 볼게요. 컨트롤은 여기 모서리 꼭지점을 해야 돼요. 면에 있는 이 중간점은 해봤자 이런 기울기 정도? 꼭지점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모형, 혹시 투시 이렇게 잡아줄 때, 이럴 때 조금 쓰기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중간점을 이용하면 이 기울기만 조절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 눌렀을 때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Alt를 누르고 움직였을 때입니다. 원래 Shift를 누르면 한쪽 면이 고정되고 제가 잡아당기는 쪽으로 움직였잖아요. 하지만 Alt를 누르면 여기 십자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방팔방 다 넓어진다는 거. 비율은 똑같이 고정된 채로 사방으로 넓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ift와 Alt의 다른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Shift는 이렇게 반대편 쪽은 고정되고 제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만 넓어지는 반면 Alt는 사면으로 전부 다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컨트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컨트롤 쉬프트 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기울기만 움직입니다. 원래 컨트롤 하면 이 길이도 조절되고 기울기도 되고 이랬는데 쉬프트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기울기만 이렇게 조절이 돼요. 폭이 좁아진다거나 넓어지는 변형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컨트롤 T를 했을 때의 단축키 종합 모음이라고 해둘게요. 그 다음은 또 알려드리게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이 적용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이랑 마우스 휠은 화면을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방법이고요. 시프트랑 마우스 휠을 하면 회전됩니다. 화면 회전되는 거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단축키는 가장 많이 쓸 거, 정말 어느 프로그램에 가도 이 단축키는 똑같아요. 컨트롤 S, 저장하기입니다. 이렇게 저장하기. 그러면 또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컨트롤 Shift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입니다. 이렇게 저장하기, 컨트롤 Z, 취소하기. 사각형 그린 거 없어졌죠? 취소하기 됐어요.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컨트롤 Y, 다시 실행하기. 지웠던 거 다시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여기 일부만 선택했어요. 단축키, 컨트롤 X, 잘라내기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는 붙여넣기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다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이거는 복사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 보면 제가 붙여넣기 할 때마다 레이어 하나씩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 또 많이 쓰이는 거, 딜리트. 지워졌어요. 선택 해제할게요. 원본 파일 있던 네모의 일부가 뜯겨나갔고, 원래 이게 이 뜯겨나간 게 복사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딜리트 눌러서 지웠고요. 그 위에 파일도 제가 설명해서 눌렸더니 또 지워졌어요. 딜리트는 그렸던 걸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딜리트 아세요? Alt 딜리트 전체 화면 채우기입니다. 근데 이게 선택된 범위가 있다면 그 선택된 범위 안에만 이렇게 한 번에 채울 수 있다는 거. 단축키 Alt 딜리트가 채우기입니다. 여기서 또 알려드릴 게 색상 조절.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채색할 때 쓰는 거. 컨트롤 L 하면 레벨 보정 불러오기입니다. 보이는 요거.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U, 요거는 색조, 채도, 명도 조절입니다. 채색해놓고 마음에 안 드실 때 이렇게 선택해놓고 이런 거 조절해가면서 색감을 맞추는 거, 그럴 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또 알려드릴 게 스페이스 누르면 이 화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벡터 레이어에서 쓰이는 건데요. 벡터 레이어 하나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에 예시를 위하여 펜으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지금 펜 툴이에요.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고 이걸 선택할게요. 그러면 벡터는 요거 선택됩니다. 이게 오브젝트 툴로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보면 오브젝트 조작, 오브젝트 툴. 자, 여기 보면 조작 툴에서 오브젝트. 이게 벡터 레이어에서 선 선택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선택되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툴에 있는데 오브젝트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리기 툴 같은 거에서 컨트롤만 누르고 선만 선택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툴로 선택한 것처럼 돼서 선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단축키. 자, 추가로 알려드릴 단축키는요. 실제로는 아마 단축키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거라서 단축키를 설정해 놓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자,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예전에 올렸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어떤 거 쓰는지 소개만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컨트롤 S 하거나 컨트롤 Shift S 하면은 기본적으로 뜨는 건 클립 스튜디오 확장자로 저장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클립 말고도 JPG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 메뉴 파일 보시면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 그리고 JPG에다가 요거 뭐라 그러죠? 대각선? 요 버튼을 넣었어요. 요거는 이제 숫자 키판에 보시면 있는 건데 하여튼 요 대각선으로 단축키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저 대각선을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쓰는 건 설명을 위해서 다시 네모를 소환할게요.
자, 네모 소환했고요. 이번에 소개할 거는 메쉬 변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함께 봐주세요. 자, 파일에서 편집이고요. 편집에서 변형 가시고요. 변형에서 메쉬 변형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F1으로 단축해 놨습니다. F1은 아마 프로그램 도움말일 거예요. 근데 저는 도움말을 보지 않아서 과감하게 뺐어요. 이게 메쉬 변형이라는 겁니다. 그리드가 생기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점을 움직이면서 모양을 바꾸는 변형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F1에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건 화면색 추출입니다. 화면색 추출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파일, 편집,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있어요. 이건 단축키를 N으로 해놨어요. 제가 아마 기본 단축키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N으로 바꿨는지 새로 등록했는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N으로 해놨는데 요거는 모니터 화면 전체 클립 스튜디오 밖에 있는 색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걸 설명해드리기 위하여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미리 준비한 이미지. 맨날 등장하는 이 아이. N을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 뜨면서 화면색 추출이 있어요. 원래는 이 클립 밖으로 아마 못 나갔을 텐데 이걸 하면 모니터 화면에 있는 모든 색을 이렇게 뽑아올 수 있습니다. 클립도 마찬가지고 이미지 창에 띄워진 거, 인터넷 창에 띄워진 거 전부 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채색할 때 은근 잘 쓰여요. 막 캐릭터 설정지 여러 개 이렇게 이미지로 화면에 띄워놓고 있을 때 이렇게 화면색 추출해가지고 쓰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캔버스 사이즈 변경입니다. 이거 저만 아니라 모두 다들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기본 단축키가 뭘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Alt X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바로 뜨자잉. 이게 편집에 캔버스 사이즈 변경이 있어요. Alt X 해놨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거 하상, 해상도 변경입니다. 바로 위에 있죠. 요거는 제가 Shift X로 등록을 해놨어요. Shift X 하면 해상도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즈 폭 조절할 수 있고요. 뭐 배율에 맞춰서 크기 조절도 다 가능합니다. 요거 픽셀 조절 고정해 놓으면 해상도만 바꿀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쓰이는 거고 전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으로 채색할 때 많이 쓰는 거 미리 알려드리기 전에 준비 과정. 요 네모 안에 선택해놨어요. 제가 여기 점선 다 보이시죠? 이게 원고할 때 이렇게 선택하면 점선이 지금처럼 깔끔하지 않고 막 여러 군데 있잖아요. 특히 색깔별로 선택했을 때 그러면 이 점선이만으로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바로 선택 범위 경계선입니다. 이거는 선택 범위 경계선은 메뉴 표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고요. 저는 단축키 F5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점선이 없어집니다. 지금 아래 선택 툴 요거 선택 범위 런처 살아 있고요. 지금 점선만 안 보이는 상태예요. 이거를 점선을 다시 보게 하려면 그냥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그럼 점선 생겨났죠. 저희 눈에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감출 수 있다는 점, 요거 채색할 때 잘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설명한 거고요. 이게 단축키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혹시 추가로 또 생각나는 게 생긴다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